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리고 일상을 지배하는 컴퓨터. 그 화려한 혁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납땜 인두를 쥐고 있던 한 명의 고독한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 그리고 책상 위의 컴퓨터. 그 찬란한 기술의 기원을 조용히 거슬러 올라가면 어두운 방에서 홀로 납땜 인두를 든 한 명의 천재 엔지니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리고 책상 위의 수많은 컴퓨터들. 그 찬란한 기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낡고 어두운 작업실에 홀로 앉아있던 한 명의 고독한 천재 엔지니어와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명의 숨은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낡은 작업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모든 기술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과 책상 위의 컴퓨터, 그 모든 혁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두운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한 명의 숨겨진 천재를 만나게 됩니다. 애플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작에는 이름이 같은 두 명의 스티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무대 위에서 세상을 홀리던 스티브 잡스였죠. 그의 쇼맨십은 늘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작에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명의 스티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죠. 무대 위에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세상을 홀렸던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한 명은 무대 위에서 세상을 홀린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신이 상상하던 혁신적인 미래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한 명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홀려버렸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무대 위를 누비며 애플의 거대한 비전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작에는 두 명의 스티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무대 위에서 세상을 홀린 스티브 잡스였죠. 그는 누구보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어두운 차고 안에서 묵묵히 회로를 만지던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기판 위에 생명을 불어넣은 애플의 진정한 설계자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묵묵히 차고 구석에서 회로를 땜질하던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화려한 말 대신 그의 손끝에서 애플의 진정한 뼈대가 만들어졌죠. 작은 기판 위로 기술을 향한 그의 순수한 몰입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좁고 어두운 차고에서 묵묵히 회로를 설계하던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세상의 주목보다는 완벽한 기계를 꿈꿨던 애플의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묵묵히 차고 한 구석에서 복잡한 회로를 설계하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플의 뼈대를 깎아 만든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두운 차고에서 묵묵히 회로를 설계하던 스티브 워즈니악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정교한 기판들은 애플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고 낡은 차고.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는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곧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되려 하고 있었죠. 늦은 밤, 낡은 차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그 작은 공간에서 자라난 아이디어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인류의 삶을 바꿀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피어난 아이디어는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인류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낡은 차고의 문틈으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난 작은 아이디어는 훗날 세상을 바꿀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되고 있었죠. 어두운 동네, 굳게 닫힌 차고 문틈 사이로 밤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난 작은 아이디어는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인류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워즈니악에게 돈이나 명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술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사랑했죠. 밤새워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고 가장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해내는 것. 그것만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워즈니악에게 돈이나 명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코드를 짜고 가장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하는 것, 그 순수한 몰입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죠. 그에게 돈이나 명예는 그저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건 오직 기술 그 자체였죠. 단 하나의 칩이라도 줄여서 가장 완벽한 회로를 그려내는 것, 그 순수한 열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코드를 짜고 아름다운 회로를 설계하는 일만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기술 그 자체가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워즈니악에게 돈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코드를 짜고 효율적인 회로를 설계하는 것, 오직 기술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진정한 엔지니어였으니까요. 그가 남긴 낡은 청사진을 펼쳐보면 단순한 회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이어진 선 하나하나가 순수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담고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았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펼친 거대한 청사진은 단순한 회로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향한 집념이 그려낸 순수한 엔지니어링의 예술작품과도 같았죠. 그가 펼쳐놓은 청사진은 단순한 회로도가 아니었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치열한 고민이 스며든 순수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었죠. 그가 그려낸 청사진은 단순한 회로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선과 기호들이 얽혀있는 그 종이 위에는 순수한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담겨 있었죠. 그가 남긴 청사진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회로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복잡한 선들 사이에는 완벽한 논리가 숨어 있고 그것은 순수한 엔지니어링의 정수이자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기술이 모여드는 실리콘밸리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 개발자들은 지금도 그를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로 주저없이 꼽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빛나는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묵묵히 내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가장 위대한 롤모델로 남아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은 그를 가장 존경하는 영원한 롤모델로 부릅니다. 그가 남긴 혁신의 발자취가 여전히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은 여전히 그를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로 꼽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최첨단 오피스 안에서도 그의 철학은 굳건히 살아 숨쉬고 있죠.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은 여전히 그를 가장 위대한 롤모델로 꼽습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의 중심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이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한 천재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현대기술의 거대한 토대를 마련했는지 그 고독한 첫걸음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갔던 한 천재.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묵묵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어두운 길을 지나 어떻게 지금의 놀라운 세상을 열어젖힐 수 있었을까요? 시대를 훌쩍 앞서갔던 한 천재의 고독한 발자취.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치열한 흔적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세상을 완성했는지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고독한 발자취를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좌절들. 하지만 그 묵묵한 걸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술의 거대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갔던 한 천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거대한 여정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전자부품 하나. 바로 그 작은 조각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겁니다. 그 거대한 혁신의 역사는 아주 작은 전자부품 하나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조각이 결국 세상을 바꿀 첫걸음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볼품없어 보이는 이 낡은 전자부품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첫 조각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부품 하나가 세상을 바꿀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조각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전자부품 하나였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이 작은 조각이 훗날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혁신의 씨앗이었죠. 1950년 8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평온한 동네 스티브 워즈니악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엔 그저 조용한 도시였던 이곳은 훗날 전 세계를 뒤바꿀 실리콘밸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만 해도 조용한 교회 마을이었습니다. 길가에는 클래식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고 평화로운 나무집들이 늘어서 있었죠. 아무도 이 평범한 동네가 훗날 기술혁명의 중심지가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산호세는 지금처럼 화려한 첨단 도시는 아니었죠. 갓 지어진 주택들과 한적한 거리가 펼쳐진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동네는 머지않아 세계 기술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교회 마을은 당시만 해도 조용한 과수원과 나무집들이 늘어선 평범한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골목길들은 머지않아 세상을 바꿀 거대한 혁신의 무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시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마을은 머지않아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혁신의 중심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첫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어린 워즈니악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명 아래 마주 앉아 전자공학의 기초와 논리를 함께 탐구하곤 했죠. 로키드 마틴의 훌륭한 엔지니어였던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복잡한 회로도와 전자공학의 기초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죠. 아버지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법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전자공학의 기초와 어떻게 회로가 작동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어린 워즈니악에게 아버지는 최고의 멘토였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부품을 연결하는 법만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회로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죠. 어린 워즈니악은 그 논리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이 견고한 논리의 씨앗은 어린 워즈니악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자가 함께 앉아있던 그 작은 방에서의 배움이 훗날 세상을 바꿀 기적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어릴 적부터 그는 평범한 장난감 대신 트랜지스터와 저항기를 쥐고 놀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전선과 배터리를 연결하는데 푹 빠져 있었죠. 그 복잡한 부품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 신기하게도 생명을 얻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흔한 장난감이 필요 없었습니다. 버려진 라디오에서 빼낸 트랜지스터와 엉킨 전선들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블럭이었으니까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전선을 연결해 마침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던 순간 작은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전선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이어 붙이는 순간 꼬마의 방은 언제나 작은 실험실 같았습니다. 부품들이 하나의 생명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전선들을 연결해 마침내 건전지에 닿는 순간 꼬마 전구의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복잡한 회로도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퍼즐놀이와 같았죠. 작은 전선과 배터리가 연결되고 마침내 작은 불빛이 켜지던 순간 호기심으로 시작된 놀이는 어느새 천부적인 재능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이미 미래를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논리학에서 그는 언제나 독보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운 복잡한 방정식도 그에게는 그저 즐거운 퍼즐에 불과했죠. 수학과 논리학 시간만 되면 소년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복잡한 방정식도 그에게는 그저 즐거운 퍼즐과 같았죠. 칠판을 가득 채운 숫자들 속에서 그는 늘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방정식도 그에게는 그저 즐거운 퍼즐과 같았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운 어려운 수식들 앞에서도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죠. 끝없이 이어지는 칠판 위 복잡한 방정식들도 그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퍼즐과 같았습니다. 남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숫자와 기호의 미로 속에서 그는 늘 가장 먼저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곤 했죠. 수학과 논리학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복잡한 방정식조차도 그에게는 그저 즐거운 퍼즐과 같았죠. 초등학교 시절 그는 평범한 장난감 대신 라디오 부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버려진 부품들을 하나둘 모아 자신만의 아마추어
무선기기를 직접 조립해 나갔죠. 초등학생이었던 그는 설계도만 보고도 자신만의 무선기기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조립한 이 작은 라디오로 동네 사람들과 첫 교신을 나누며 그의 남다른 재능을 증명했죠. 초등학교 시절 그는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 직접 무선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진공관 앞에서 이웃들과 주파수를 맞추며 통신했죠. 어린 소년의 놀라운 실력은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작은 두 손으로 직접 조립한 라디오가 마침내 첫 전파를 발송하던 날, 동네 이웃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린 소년의 실력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처음 증명되었습니다. 이웃집 친구의 목소리가 처음 스피커로 흘러나오던 순간 어린 소년은 세상과 연결되는 마법 같은 짜릿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작은 성취가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그의 놀라운 천재성은 작은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화망의 주파수를 해킹해서 전 세계 어디든 무료로 전화를 거는 기기, 바로 블루박스를 만든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기는 당시 거대했던 전화통신망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전 세계 어디로든 무료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었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망의 주파수를 교란해 전 세계 어디로든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기를 완성했죠. 이른바 블루박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 작은 파란색 상자는 거대한 통신망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만으로 전 세계 어디로든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었죠. 이 작은 파란색 기기는 두 사람의 첫 번째 합작품이었습니다. 워지니악의 놀라운 기술력과 잡스의 타고난 사업가적 기질이 만나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워지니악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젊은 날의 스티브 잡스였죠. 잡스는 워지니악의 천재적인 발명품에서 엄청난 상업적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훗날의 파트너 스티브 잡스였죠. 잡스는 워지니악의 발명품을 보자마자 이걸 세상에 팔 수 있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이때 워지니악 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잡스는 그 기판을 보자마자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직감했죠.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세상을 바꿀 제품으로 본 겁니다. 이때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어린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잡스는 워지니악의 놀라운 발명품을 보고 이를 상업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죠. 위대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시기에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어린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워지니악의 천재적인 발명품을 본 잡스는 단번에 알아챘죠. 이 순수한 열정이 곧 세상을 바꿀 거대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로지 무언가를 만드는 데 푹 빠져있던 워지니악과 그것을 어떻게 팔지 고민하던 잡스. 성향도 관심사도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느 해 질러 동네 길목에서부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일에 푹 빠진 워지니악과 기계의 가치를 세상에 팔 줄 알았던 잡스. 전혀 다른 두 성향은 오히려 서로를 완벽히 보완해 주었죠. 이들의 독특한 파트너십은 이때부터 단단해졌습니다. 만드는 것을 순수하게 즐겼던 워지니악과 그것을 세상에 파는 방법을 알았던 잡스. 이 두 사람의 독특한 파트너십은 바로 이때부터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만드는 것에만 푹 빠져있던 워지니악과 그것을 세상에 파는 방법을 알았던 잡스. 이 너무도 달랐던 두 사람의 만남은 이때부터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온전히 몰두했던 워지니악과 그것을 어떻게 팔지 고민했던 잡스. 너무나도 달랐던 두 천재의 독특한 파트너십은 이 무렵부터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랐지만 워지니악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호기심은 여전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캠퍼스의 밤에도 그의 방 창문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대학 캠퍼스에 어둠이 깔린 늦은 밤에도 그의 기숙사 창문은 늘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향한 그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죠. 모두가 잠든 교정의 밤에도 그의 방은 늘 환하게 빛났습니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그 순수한 열정은 다가올 기술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밤이 깊어져도 그의 방창문은 늘 밝게 빛났습니다. 공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죠. 새로운 기술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도 워지니악의 창문은 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학에 대한 이 순수한 몰입이 훗날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새로운 혁명의 불꽃이 된 것이죠. 1970년대 중반의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혁명의 기운으로 뜨거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 강렬한 태동기였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작은 부품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불씨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손톱만한 작은 칩 하나가 거대한 기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작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핀셋으로 집어 올려야 할 만큼 아주 작았지만 세상을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손톱만한 이 작은 칩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변화, 그 중심에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사랑하는 괴짜 애호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던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 중심에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애호가들이 모여 밤이 늦도록 자신들의 지식을 자유롭게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이곳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중심에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죠. 수많은 컴퓨터 애호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아무 조건 없이 나누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회로도를 가져오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지식을 숨기기보다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열띤 토론은 밤이 늦도록 끝날 줄을 몰랐죠. 이곳은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아이디어가 매일같이 태어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워지니악은 이 클럽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복잡한 회로도를 사람들에게 전혀 숨기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그린 도면을 테이블 너머로 아낌없이 나눠주곤 했습니다. 워지니악은 자신의 기술을 결코 비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공들여 그린 회로도를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죠. 기술은 나눌수록 더 발전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워지니악은 자신의 발명품을 결코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그린 회로도를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죠. 지식은 나눌수록 더 큰 혁신을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워지니악은 공들여 만든 자신의 설계도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복사한 회로도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기술의 발전을 함께 이끌었죠. 워지니악은 이 모임에서 자신이 고안한 회로도를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정성껏 그린 도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지식은 공유할 때 더 큰 가치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결코 소수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초기 해커들이 품었던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오픈소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술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초기 해커들이 꿈꿨던 순수한 오픈소스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은 소수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를 위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초기 해커들이 품었던 순수한 오픈소스의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은 결코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 그것이 바로 초기 해커들이 품었던 순수한 오픈소스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은 결코 소수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초기 해커들의 순수한 오픈소스 정신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낡은 책상 앞에 앉은 그는
새로 나온 저렴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매뉴얼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지만 설명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은 묘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새로 나온 칩들의 매뉴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지새우며 수백 페이지의 기술 문서들을 파고들었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자신만의 독창적인 컴퓨터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부품들의 복잡한 회로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그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만의 독창적인 컴퓨터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죠. 책장 사이사이에는 그가 빼곡하게 적어내려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상상은 어느새 구체적인 설계도로 변하고 있었죠. 새로운 프로세서의 매뉴얼을 덮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그만의 독창적인 컴퓨터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복잡한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빈 종이와 펜 하나만을 꺼내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담긴 완벽한 회로도를 그대로 옮겨 적기 시작했죠. 복잡한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건 감히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낡은 종이와 펜 하나만으로 머릿속에 완성된 복잡한 회로도를 거침없이 옮겨 적었죠. 복잡한 설계 소프트웨어 하나 없던 시절, 그는 머릿속에 맴도는 완벽한 도면을 오직 종이와 펜만으로 묵묵히 옮겨 적었습니다. 수많은 선들이 얽히며 정교한 회로가 탄생했죠. 복잡한 설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죠. 오직 머릿속에 담아둔 정교한 도면을 하얀 종이 위에 펜 하나로 막힘없이 그리고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복잡한 회로들은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먼저 완벽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저 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빈 종이 위로 놀라운 설계도가 완성되었죠. 당시 컴퓨터는 복잡한 스위치와 깜빡이는 불빛으로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죠. 익숙한 타자기 키보드를 작은 TV 모니터와 직접 연결해보는 아주 혁신적인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들은 복잡한 스위치와 불빛만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익숙한 타자기 키보드를 TV 모니터에 직접 연결해보자는 놀라운 상상을 하게 되죠. 당시의 컴퓨터는 복잡한 스위치로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떠올렸죠. 바로 친숙한 타자기 형태의 키보드를 일반 TV 화면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끄며 불빛을 확인하던 답답한 방식 대신 그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타자기 형태의 키보드와 화면을 보여주는 TV 모니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었죠. 수많은 스위치와 불빛으로만 작동하던 당시의 컴퓨터.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상상을 합니다. 익숙한 타자기 키보드를 TV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는 혁신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어두운 모니터 위로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의 첫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개인용 컴퓨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누르자 깜빡이던 모니터 위로 첫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키보드의 스위치가 눌리고 찰나의 정적 뒤에 어두운 모니터 화면 위로 선명한 첫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용 컴퓨터가 그 숨결을 내뱉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위로 낯선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더니 마침내 첫 번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파벳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이 완벽히 현실화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누른 바로 그 순간 어두운 모니터 위로 첫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알파벳 하나가 아니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이 완성되는 작지만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홈브루 컴퓨터 클럽의 어두운 회의실. 워즈니악이 마침내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전원을 켰습니다. 작은 모니터에 불빛이 들어오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죠. 화면에 선명한 글자가 나타나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장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동료들은 그 천재적인 설계에 감탄하며 뜨거운 환호를 쏟아냈죠.
모니터 화면에 첫 글자가 깜빡이는 순간 클럽 회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천재적인 설계에 사람들의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고 이내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화면에 첫 글자가 깜빡이며 나타난 순간 어두운 방 안은 깊은 침묵 끝에 놀라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벽하고 천재적인 설계였으니까요. 화면에 결과물이 출력되는 그 순간 클럽의 모든 사람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필요한 부품을 덜어낸 그 천재적인 설계는 그 자리에 모인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었죠. 이제 곧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벅찬 깨달음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이 밤낮으로 매달려 설계한 이 작은 기판이 바로 훗날 전설이 된 최초의 애플 1입니다.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저 투박하게 짜인 나무 상자 안에 덩그러니 담긴 회로판에 불과했죠. 워즈니악이 밤낮으로 설계한 이 기판이 바로 훗날 전설이 된 첫 번째 제품 애플 1입니다. 처음엔 그저 투박한 나무 상자 안에 덩그러니 담긴 작은 회로판에 불과했죠. 워즈니악이 정교하게 설계한 이 기판이 바로 훗날 세상을 바꿀 전설적인 컴퓨터 애플 1입니다. 초기 모습은 그저 투박하게 짠 나무 상자 안에 덩그러니 놓인 회로판에 불과했습니다. 워즈니악이 정성껏 설계한 이 얇은 기판이 바로 훗날 전설이 된 애플 1입니다. 처음엔 그저 투박한 나무 상자 안에 담긴 앙상한 회로판에 불과했죠. 워즈니악이 설계한 이 기판이 바로 전설의 시작인 애플 1입니다. 처음엔 그저 투박한 나무 상자에 담긴 회로판에 불과했죠. 하지만 세상을 바꿀 위대한 혁신은 이 작은 상자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죠. 자본이 부족했던 그 시절, 번듯한 공장 설비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수많은 작은 부품들을 기판 위에 조심스레 올린 채 일일이 손으로 고된 납땜을 이어갔습니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십 개의 작은 부품들을 기판 위에 직접 올려놓고 일일이 손으로 납땜해야만 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마시면서도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죠.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수십 개의 작은 부품들을 기판에 일일이 손으로 납땜해야만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고단한 작업이었지만 그들에겐 묘하게도 희망찬 시간이었습니다. 번듯한 장비 하나 살 돈이 없었기에 수백 개의 부품을 기판 위에 올리고 일일이 손으로 납땜해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어진 고단한 작업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수많은 부품들을 일일이 기판에 대고 직접 납땜해야만 했습니다. 맺고 쓴 연기를 마시는 고단함 속에서도 내일을 연결한다는 희망이 함께 빛났죠. 워즈니악은 그저 자신의 취미로 만족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회로판을 보며 세상을 바꿀 상업적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워즈니악은 그저 자신의 취미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눈은 달랐죠. 그는 이 작은 회로판에서 세상을 바꿀 엄청난 상업적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워즈니악은 이 기계를 그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잡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회로판에서 엄청난 상업적 잠재력을 본 것이죠. 워즈니악은 그저 취미로 만든 발명품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회로판을 들어 올리며 세상을 바꿀 거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워즈니악은 그저 취미로 만족했지만 잡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회로판에서 거대한 상업적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이걸 팔아봅시다. 이 한마디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장 부품을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은 큰 결심을 하죠. 자신이 끔찍이 아끼던 값비싼 공학용 계산기를 선뜻 처분한 겁니다. 워즈니악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부품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판 공학용 계산기는 당시로선 꽤 값비싼 자산이었습니다. 당시 공학용 계산기는 엔지니어에겐 보물이었죠. 워즈니악은 아끼던 물건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지폐 몇 장은 애플의 첫 자본금이 되었죠. 워즈니악의 계산기는 당시 컴퓨터만큼이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팔아 손에 쥔 몇백 달러의 지폐들은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세상을 바꿀 회사의 소중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몇백 달러의 구겨진 지폐들은 결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첫 번째 컴퓨터 애플1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가장 귀하고 값진 씨앗이 되었습니다. 잡스는 완성된 기판을 품에 안고 지역 컴퓨터 매장인 바이트숍을 찾아갔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첫 거래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잡스는 완성된 이 작은 기판 하나를 들고 무작정 동네의 한 컴퓨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전설적인 바이트숍이었죠. 그의 손에는 애플의 첫 미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잡스는 이 작은 기판을 들고 지역의 컴퓨터 매장인 바이트숍을 찾아갔습니다. 매장 주인은 흥미를 보였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부품이 아닌 완성된 조립보드 50대를 납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잡스는 완성된 기판을 들고 동네의 작은 컴퓨터 매장이었던 바이트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립된 보드 50대를 납품하는 첫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죠. 결국 매장 주인은 잡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완성된 보드 50대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죠. 애플의 역사적인 첫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약속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치열한 시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잡스와 워즈니악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은 좁은 차고에 모여들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두 사람만으로는 벅찼습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믿을만한 친구들을 차고로 불렀죠. 매캐한 납땜 연기 속에서 청년들은 밤낮 없이 기판 조립에 매달렸습니다. 납땜 인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그들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벼가며 회로를 점검했습니다. 납기일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불평 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였죠. 차고 안은 오직 부품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좁은 차고 안은 납땜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고 조립된 보드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며 완성해 나갔죠. 결국 납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들의 눈엔 피로보다 더 큰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기판들을 하나씩 테스트하며 차고의 밤은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약속한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50대에 조립된 애플1 보드를 완성해냈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이 기판들은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약속한 기일 내에 그들은 마침내 50대의 애플1 보드를 모두 조립해 납품하는데 성공합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초록색 기판들은 애플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약속한 기일이 다가왔고 마침내 50대에 조립된 기판이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상자에 차곡차곡 담긴 이 작은 회로판들은 애플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내딛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약속한 기일이 다가왔고 그들은 마침내 50대의 애플1 보드를 모두 조립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기판들은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기 전 그들은 마침내 50대에 조립된 보드를 무사히 납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작고 투박한 이 초록색 기판들은 훗날 세상을 바꿀 애플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첫걸음은 두 사람에게 분명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차고에서 만든 그 작은 기판이 훗날 세상을 바꿀 거대한 산업의 서막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죠. 차고에서 만들어낸 이 작은 성과는 그들에게 확고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대한 세계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죠. 이 작은 첫 성공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마침내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지만 의미 있는 첫 성공은 그들에게 확고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차고에서 조립된 낡은 기판 하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대한 산업에 새로운 아침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첫 성공은 그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차고에서 지펴진 작은 불씨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대한 산업의 서막을 서서히 열어젖히고 있었죠. 세상을 바꿀 위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애플1의 성공은 그저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워즈니악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계의 도면이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애플 아이는 그저 소박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즈니악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펼쳐지고 있었죠.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춘 진짜 개인용 컴퓨터의 도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1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다음 단계를 상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계의 도면이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워즈니악에게 애플 1은 단지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기계의 도면이 그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애플 1은 그의 긴 여정에서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즈니악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할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계의 도면이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1976년 4월 1일 세 사람은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모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워즈니악, 그리고 로널드 웨인이었죠. 낡은 타자기 옆에서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애플 컴퓨터 컴퍼니의 공식적인 출발이었습니다. 1976년 4월 1일 낡은 타자기 옆에서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담긴 서류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바로 훗날 세상을 뒤바꿀 애플 컴퓨터 컴퍼니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가 드디어 거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워즈니악의 놀라운 기술과 잡스의 비전이 비로소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이프라이터로 정성껏 작성된 이 계약서 위에는 세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세상을 바꿀 작지만 위대한 회사가 비로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1976년 4월 1일 세 사람의 서명이 담긴 단출한 계약서 한 장으로 애플 컴퓨터 컴퍼니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고에 머물던 두 청년에게 드디어 운명적인 투자의 손길이 닿게 됩니다. 백만장자 투자자 마이크 마쿨라의 등장이었죠. 이 만남으로 애플은 진짜 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백만장자 투자자 마이크 마쿨라가 이들에게 구원투수처럼 합류했습니다. 그가 건넨 든든한 수표 한 장으로 동아리 같았던 애플은 비로소 진짜 회사가 된 것이죠. 그의 손에서 건네진 수표 한 장은 단순한 차고 동아리에 불과했던 애플을 마침내 진짜 형태를 갖춘 하나의 번듯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여기에 백만장자 투자자 마이크 마쿨라가 합류합니다. 그가 내민 거액의 수표 한 장은 단순한 차고 동아리 수준이었던 애플을 비로소 진짜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뒤바꿔 놓았죠. 그의 든든한 자본이 더해지면서 차고에서 시작된 작은 동아리는 마침내 진짜 회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 코퍼레이션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당시 엔지니어들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그곳에서의 안정적인 삶에 꽤 만족하고 있었죠. 퇴근 후 침대에 걸터 앉아 사원증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즈니악에게 휴렛패커드는 평생을 바치고 싶은 완벽한 직장이었습니다. 경영이나 사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죠. 그저 좋아하는 기술을 만지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워즈니악에게 휴렛패커드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였죠. 경영이라는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건 그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렛패커드의 사원증은 단순한 직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경영이라는 복잡하고 낯선 세계로 뛰어들기엔 그는 그저 순수하게 기술을 사랑하는 엔지니어였으니까요. 그에게 휴렛패커드는 평생의 안식처였습니다. 경영이나 사업은 그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죠. 익숙한 사원증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밤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워즈니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끈질긴 설득을 시작했죠.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끊임없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워즈니악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찾아가 그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죠. 이런 집요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잡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 끈질기게 설득했죠. 결국 오랜 고심 끝에 워즈니악은 마침내 애플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잡스는 워즈니악의 가족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며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죠. 결국 그 엄청난 집념 앞에 워즈니악도 고집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와 가족들까지 동원된 잡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워즈니악은 마침내 마음을 돌립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애플의 풀타임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잡스가 밖에서 투자자들을 만나며 회사의 비전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동안 워즈니악은 조용한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기계에 자신의 천재성을 쏟아부었죠. 잡스가 밖에서 투자자들을 만나며 회사의 거대한 비전을 설득하는 동안 워즈니악은 어두운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오직 회로 기판과 씨름하며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쏟아붓고 있었죠. 잡스가 밖에서 투자자를 만나 회사의 거대한 비전을 포장하는 그 순간 워즈니악은 조용한 연구실에 틀어박혀 오직 회로판 위에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잡스가 밖에서 투자자를 설득하고 비전을 포장하는 그 순간에도 워즈니악은 어두운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회로 기판에만 자신의 천재성을 조용히 쏟아부었죠. 잡스가 밖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회사의 거대한 비전을 포장하는 동안 워즈니악은 조용한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회로판 위에 쏟아부었죠. 그가 직접 설계한 디스크2의 컨트롤러는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단 몇 개의 칩만 사용해서 기존의 거대하고 복잡했던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죠. 그가 설계한 디스크인 컨트롤러는 당시 업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수십 개의 부품이 필요했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단 몇 개의 칩만으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렸죠. 그가 설계한 디스크2의 컨트롤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부품이 필요했던 기존 시스템을 단 몇 개의 칩으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렸죠. 이 작은 기판 하나가 컴퓨터의 전체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설계한 디스크 컨트롤러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수많은 부품이 필요했던 기존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단 몇 개의 칩만으로 완벽하게 대체해버렸으니까요. 단 8개의 칩만으로 완성된 이 컨트롤러는 거대한 철제 상자 같았던 기존의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죠.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역사에 남을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용 컴퓨터 최초로 컬러 그래픽을 구현해냈습니다. 흑백 화면의 지루한 시대를 끝내고 생생한 색을 입힌 마법 같은 설계였죠. 당시 컴퓨터는 오직 흑백 화면만 보여주는 딱딱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용 컴퓨터 최초로 컬러 그래픽을 구현해냈죠. 칙칙했던 화면 위에 마법처럼 선명한 색깔들을 입힌 겁니다. 단조로운 흑백 화면의 시대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투박한 모니터 위로 선명한 원색의 픽셀들이 빛을 발했죠. 그것은 세상을 매료시킬 새로운 마법이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최초로 컬러 그래픽을 구현해낸 것도 바로 그의 마법 같은 설계였죠. 어둡고 칙칙했던 흑백 화면의 시대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흑백 화면에만 익숙했던 세상에 그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최초로 생생한 컬러를 입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차가운 기계가 다채로운 빛을 뿜어내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기기 내부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확장 슬롯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기능을 더할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통제를 거부한 그의 굳건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메인보드에 확장 슬롯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꽂아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컴퓨터.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여기에 빈 확장 슬롯들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말이죠. 폐쇄적인 시스템을 거부했던 그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확장 슬롯을 추가해 누구나 컴퓨터의 기능을 마음대로 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확고한 철학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 확장 슬롯을 마련해 두었죠.
누구나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용자를 믿고 열어둔 무한한 가능성. 이것이 바로 그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예리한 비즈니스 감각과 워즈니악의 경이로운 기술력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이 완벽한 기계는 이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쳤죠. 잡스의 예리한 비즈니스 감각과 워즈니악의 놀라운 기술력이 하나로 결합되었죠. 단정한 베이지색 케이스에 담긴 이 완벽한 기계는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잡스의 예리한 비즈니스 감각과 워즈니악의 경이로운 기술력이 마침내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기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며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잡스의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과 워즈니악의 경이로운 기술력이 마침내 결합되었습니다. 이 작고 투박한 상자 안에는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미래가 담겨 있었죠. 이제 모두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잡스의 예리한 비즈니스 감각과 워즈니악의 경이로운 기술력이 하나로 결합되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이 완벽한 기계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모두 마쳤죠. 1977년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트코스트 컴퓨터 박람회, 이 거대한 행사장에서 애플2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밝게 빛나는 부스로 쏠렸죠. 거대한 전시장 안 밝게 빛나는 애플 부스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투박한 부품이 노출되던 기존 기계와는 완전히 달랐죠. 매끄러운 일체형 케이스를 갖춘 소비자용 컴퓨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매끄러운 플라스틱 케이스를 입은 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한 철제 부품 대신 가전제품처럼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이었죠. 대중을 위한 진짜 컴퓨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7년 웨스트코스트 컴퓨터 박람회. 마침내 애플 II가 수많은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박한 기판 대신 매끄러운 일체형 케이스를 입은 최초의 진정한 개인용 컴퓨터였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모니터와 키보드가 결합된 이 작은 상자가 앞으로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요. 애플의 진정한 전설은 바로 이 뜨거운 박람회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II가 세상에 나오자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거실과 학교 교실에서도 이 기적의 상자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죠.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요. 평범한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 놀라운 기계를 사기 위해 매장 밖으로 길게 줄을 섰죠.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도,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애플2를 사기 위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섰죠.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평범한 가정집과 학교에서도 이 기계를 사기 위해 앞다투어 줄을 섰습니다. 매장 밖으로 길게 이어진 줄이 그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평범한 가정과 학교에서도 애플2를 향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이비지칼크가 등장한 것이죠. 검은 화면 속의 단순한 격자 무늬는 기업들의 업무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비지칼크라는 혁신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애플2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복잡한 재무 계산을 단숨에 처리해주자 기업들은 앞다투어 이 컴퓨터를 사들였죠. 특히 최초의 스프레드시트인 비지칼크가 등장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복잡한 회계 업무를 단숨에 끝내주는 이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 덕분에 기업들은 앞다투어 애플2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죠. 복잡한 장부 정리와 재무 계산을 순식간에 끝내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었죠. 기업들은 오직 이 비지칼크를 쓰기 위해 앞다투어 애플2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장난감이 아닌 기업의 핵심 업무 도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애플이 거대한 비즈니스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회사의 매출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차고에서 출발했던 그 회사가 불과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규모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매출 지표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매월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회사의 매출 지표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 띄워진 가파른 그래프는 작은 착오에서의 시작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죠. 거대 기업으로의 도약은 이제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더 이상 작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화면을 가득 채운 성장 그래프는 매 분기마다 기록적인 숫자를 경신했죠.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작은 차고 한 구석에서 시작했던 그 소박한 꿈은 불과 몇 년의 짧은 시간 만에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기록적인 도약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애플은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업 상장을 넘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로 기록됐죠. 당일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습니다. 1980년 12월 월스트리트의 객장은 전례 없는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애플의 주식이 처음 거래되기 시작한 그 순간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객장 안은 쏟아지는 주문들로 가득 찼고 단 하루 만에 수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성공이었죠. 상장 직후 애플의 주가는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죠. 이는 금융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부의 창출이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역사적 상장으로 수백 명의 평범한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의 창출을 넘어 세상을 바꾼 컴퓨터의 가치가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애플이 거대한 성공을 거두며 상장하던 그 시절, 워즈니악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기부터 함께 고생했던 평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동료들의 헌신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부터 함께 고생한 평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받지 못하자 워즈니악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개인 주식을 동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초기 성장을 함께 이끈 평직원들이 보상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 수백만 달러어치를 그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식을 꺼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초기 직원들의 노고를 알았기에 기꺼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주식 수백만 달러어치를 직접 꺼내어 평직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워즈니악다운 진정한 나눔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거대해지면서 워즈니악이 사랑했던 자유로움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청바지 대신 딱딱한 정장이 웃음 대신 차가운 규율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워즈니악이 사랑했던 그 자유롭고 유쾌했던 해커들의 문화는 점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숨막히는 관료주의와 부서 간의 차가운 경쟁이 회사를 채우기 시작했죠. 복도에는 캐주얼한 티셔츠 대신 엄격한 정장을 입은 경영진들이 바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있던 자리에는 딱딱한 보고서와 규정만 남게 되었죠. 결제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부서 간의 차가운 실적 경쟁만이 회사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경영진들이 복도를 바쁘게 오갈 때마다 워즈니악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죠. 워즈니악이 사랑했던 그 자유로운 해커들의 놀이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규정과 치열한 부서 간의 경쟁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회사의 스포트라이트가 새로운 매킨토시 프로젝트를 향하면서 애플의 실질적인 기둥이었던 애플2 팀과 워즈니악은 점차 깊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수익은 여전히 애플2에서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매킨토시를 향했습니다. 조명 밖으로 밀려난 그는 짙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은 애플2가 내고 있었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매킨토시를 향했습니다. 조용히 헌신하던 워즈니악과 팀원들은 점차 깊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회사의 막대한 수익은 여전히 애플2가 책임지고 있었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새로운 마킨토시 팀을 향했습니다. 워즈니악과 그의 팀원들은 깊은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죠. 사람들의 환호와 화려한 조명은 모두 매킨토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을 책임지던 애플2 팀과 워즈니악은 점차 짙은 소외감 속에 홀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과 회사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컴퓨터를 탄생시켰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순수한 엔지니어로서 진정 원했던 삶과 거대해진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점점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한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지만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사가 걷고자 하는 길과 자신이 진정 원했던 삶의 방향이 점점 엇갈리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순수한 엔지니어로서의 삶과 거대해진 회사가 요구하는 방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공허해졌습니다. 회사가 거대해질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1981년 애플의 엄청난 성공 속에서 워즈니악의 삶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가 직접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는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1981년 어느 날 워즈니악이 직접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돌연 추락하고 맙니다. 생사를 오간 이 끔찍한 사고는 쉴 새 없이 달려온 그의 삶에 거대한 제동을 걸게 되죠. 1981년 그가 직접 조종석에 앉았던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체는 심하게 파손되었고 그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산조각난 기체의 잔해 속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했던 사고는 워즈니악의 삶을 완전히 멈춰 세웠고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비행기의 잔해 속에서 워즈니악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고는 그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직후 심각한 기억상실증이 그를 찾아왔죠. 사고 직후의 몇 주간은 하얀 공백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때 낯선 병실의 천장이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의 몇 주간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심각한 기억상실증이 찾아온 겁니다. 기적적으로 눈을 떴지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병실의 눈부신 조명 아래서 깨어난 그에게 사고 직후의 시간들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병실의 눈부신 조명 아래 사고 직후 몇 주 동안의 시간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깨어난 직후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순간부터 눈을 뜬 병실 천장까지 그 몇 주간의 시간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회복을 위한 휴식기, 그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죠. 마음속 오랜 꿈인 학위를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명으로 대학교에 조용히 복학했습니다. 철저히 정체를 숨기기 위해 그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강의를 들었죠. 오랜 꿈이었던 학위를 마치기 위한 아주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숨긴 채 젊은 학생들 틈에 앉아 조용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뒤로하고 오직 배움을 향해 내디딘 단단한 걸음이었죠.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젊은 학생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앉았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며 다시 찾은 낡은 강의실은 남은 인생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었죠. 젊은 학생들 틈에 앉은 그는 그저 배움에 목마른 평범한 노신사일 뿐이었습니다. 가명 뒤에 자신을 완전히 숨긴 채 학위라는 오랜 꿈을 향해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기술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음악과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축제를 기획하게 되죠. 음악과 기술이 결합된 거대한 규모의 축제였죠. 그는 그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요. 그는 막대한 사제를 털어 이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술과 음악이 결합된 전에 없던 무대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기술과 문화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거대한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재산까지 기꺼이 쏟아부었죠. 워즈니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엄청난 사제를 이 축제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기술과 음악이 만나 완성해낸 거대하고 찬란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결국 1985년 워즈니악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경영진과의 끊임없는 마찰, 그리고 숨막히는 회사 분위기에 그는 깊이 지쳐갔죠. 자신이 알던 자유로운 애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결국 1985년 워즈니악은 무거운 결단을 내립니다. 경영진과의 계속된 마찰과 관료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지쳐버렸죠.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겨 애플을 떠났습니다. 끝내 1985년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의 관료적인 분위기와 경영진과의 계속되는 마찰에 깊은 피로를 느꼈던 거죠. 자신이 만든 애플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나게 됩니다. 1985년 워즈니악은 무거운 결단을 내립니다. 끝없는 경영진과의 마찰과 관료주의에 지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운 애플을 정식으로 떠나게 됩니다. 1985년 결국 그는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끝없는 마찰과 답답한 관료주의에 지쳐버린 워즈니악은 자신이 직접 세운 애플을 정식으로 떠나게 됩니다. 워즈니악은 클라우드 9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만능 리모컨을 개발해냈죠.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발명하고 만드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 9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만능 리모컨을 개발했죠. 여전히 무언가를 발명해내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는 클라우드 9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의 만능 리모컨을 만들어냈죠. 무언가를 새롭게 발명하는 일은 여전히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 9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세계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만능 리모컨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워즈니악은 여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는 과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죠. 그는 클라우드 9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만능 리모컨을 개발했습니다. 본업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무언가를 발명하려는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던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의 삶을 뒤로한 채 그는 아주 소박한 교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 초등학교 컴퓨터 교사로 흔쾌히 자원한 것이죠.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직접 나누고 싶었죠. 초등학교 컴퓨터 교사로 자원한 그는 아이들 곁에 앉아 화면을 짚어가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일 때면 그는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호기심이 큰 배움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그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더듬는 아이들 곁에서 화면을 짚어가며 끈기 있게 기다려주었죠. 이런 헌신은 수년간 묵묵히 이어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그의 조용한 헌신은 아이들의 작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단지 컴퓨터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법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역 학교들의 수많은 컴퓨터 장비를 조용히 기증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좇는 대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죠. 지역 학교에는 수많은 컴퓨터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사재를 털어 마련한 배움의 도구들이었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서 그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낡은 학교마다 최신 컴퓨터 장비들이 끝없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부귀영화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지역 학교에 컴퓨터 장비를 기증할 때면 그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속적인 부와 명예보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죠. 지역 학교에 수많은 컴퓨터를 기증하며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훨씬 더 값진 기쁨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상을 바꾼 거대한 제국의 창립자.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저 조그만 부품을 만지며 미소 짓는 평범하고 행복한 엔지니어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꾼 거대한 제국의 창립자였지만 그가 마음속 깊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한 사람의 행복한 엔지니어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기업의 창립자였지만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저 작은 부품들을 직접 조립하며 평범한 엔지니어로 미소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워 세상을 바꿨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했던 건 평범하고 행복한 엔지니어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장난감 회로를 고치며 환하게 웃음 짓던 시간들처럼 말이죠. 세상을 바꾼 거대한 제국의 창립자였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애플2는 박물관에 고이 전시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장성과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죠. 박물관 진열장 너머로 고요히 빛나는 애플2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기계를 열어 확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현대기기를 탄생시킨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애플2는 박물관 유리벽 너머에 고이 전시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판에 아로새겨진 확장성의 철학은 지금 우리가 매일 만지는 모든 현대기기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죠. 오늘날 애플2는 박물관 유리벽 너머의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철학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에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애플 II는 박물관에 고이 전시된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무한한 확장성과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 따뜻한 철학은 우리가 매일 만지는 모든 현대기기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나누고 다 함께 발전하자는 그의 해커 정신은 이후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오픈소스 운동에 깊은 영감을 주며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되었죠.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누겠다는 그의 철학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개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며 오늘날 거대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죠.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모두와 나누려 했던 그의 순수한 해커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인터넷 기술 발전에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식을 기꺼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그의 순수한 해커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인터넷 기술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그의 신념은 오늘날 수많은 오픈소스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 기술 발전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영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무대를 누비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소중한 윤리적 가치를 해쳐선 안 된다고 말이죠.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인류의 윤리적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죠. 그는 지금도 전 세계 무대를 돌며 쉼없이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인류의 윤리적 가치를 삼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죠.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강력한 새로운 기술들이 인류 본연의 윤리적 가치를 결코 훼손해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죠.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결코 인류의 기본적 윤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단호히 경고하죠. 기술이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죠. 이것이 그가 한결같이 지켜온 변함없는 철학이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통제하는 차가운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우는 것. 그것이 그가 꿈꿨던 진짜 기술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시간처럼 말이죠. 기계가 사람을 통제하는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소중한 일상을 누리게 돕는 것. 그것이 그가 믿는 기술의 진짜 목적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채워야 하죠. 가족이 마주보며 웃는 그 따뜻한 순간처럼 기술의 끝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기계가 사람을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라요. 오히려 기계 덕분에 우리 일상이 더 즐겁고 따뜻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끝까지 지켜온 기술을 향한 단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열정과 묵묵히 쌓아올린 기술적 성취는 곧 수많은 찬사와 인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은 바로 최고 영예인 국가기술훈장이었습니다. 국가와 학계는 그의 이런 순수한 열정에 가장 영예로운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빛나는 국가기술훈장을 비롯해 수많은 명예학위와 상들이 그의 업적을 증명하고 있죠. 그의 순수한 열정과 혁신적인 성과는 결국 국가기술훈장이라는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진보를 이끈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명예학위와 찬사가 쏟아졌죠. 그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은 국가기술훈장이라는 영예로 되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기관에서 수여한 명예학위와 상패들은 그가 이룬 기술적 업적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죠.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기술적 성취는 수많은 찬사와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최고 영예인 국가기술훈장부터 세계 각국의 명예학위까지 그의 발자취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 애플의 심장이자 오랜 동반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증이 교차했던 긴 세월을 뒤로하고 워즈니악은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2011년 가을, 스티브 잡스의 부고가 전해진 날, 워즈니악은 오랜 애증의 세월을 뒤로한 채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꽃이 놓인 추모 공간 앞에서 그는 가장 빛나던 청춘을 함께한 동반자를 묵묵히 기렸습니다. 2011년 오랜 애증의 동반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워즈니악은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혁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2011년 가을, 잡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워즈니악은 조용히 추모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꽃과 편지들 앞에서 그는 오랜 친구를 향해 깊은 애도를 표했죠. 두 사람이 함께 빚어낸 찬란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 그 애증의 동반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워즈니악은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차고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찬란했던 여정은 그렇게 조용히 영원히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잡스가 세상을 뒤흔들 혁신적인 기기를 상상하며 먼 미래를 그릴 때 워즈니악은 그 복잡한 상상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만나 완벽한 하나의 팀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기기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 상상을 회로판 위에 직접 구현해냈습니다. 성향은 완전히 달랐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파트너였죠. 잡스가 세상을 바꿀 기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했다면 워즈니악은 그 상상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천재가 만나 마침내 하나의 길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잡스가 세상을 바꿀 기기를 상상했다면 워즈니악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천재가 만나 완벽하게 하나의 팀으로 결합하는 순간이었죠. 잡스가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했다면 워즈니악은 그 상상을 손끝에서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 만나 마침내 세상을 바꿀 완벽한 하나의 팀이 탄생한 것이죠. 개인의 이익이나 거대한 부보다 순수하게 기술의 진보를 사랑했던 사람, 굳게 닫힌 제국이 아니라 모두가 나누는 세상을 꿈꾸는 위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기술 그 자체의 진보를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폐쇄적인 제국을 건설하기보다 모두가 그 혜택을 나누는 세상을 꿈꿨던 위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이익보다 기술 자체가 진보하는 과정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누군가 독점하는 폐쇄적인 제국 대신 세상 모두가 그 빛을 나누어 가지기를 간절히 꿈꿨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기술 그 자체의 진보를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폐쇄적인 제국 대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을 꿈꿨던 진정한 의미의 엔지니어였죠. 자신의 이익보다는 기술의 순수한 진보를 더 사랑했습니다. 누군가 독점하는 제국이 아니라 모두가 나누는 세상을 꿈꿨던 위대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그의 이름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디지털 혁명의 가장 깊은 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찬란한 유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죠.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수많은 기술들,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숨쉴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끝으로 누리는 놀라운 디지털 세상, 그 거대한 혁명의 뿌리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편리한 디지털의 세상, 그 깊고 단단한 뿌리에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 스티브 워즈니악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혁명이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유산으로 지금도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